당신 미쳤어요? 당신이 이 선택을 하면 우리 가정은 끝이에요. 분노로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 테이블 위로 던져진 발령장. 닉 앤더슨 중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 모두가 그를 막아섰지만 군인의 의무는 절대적. 가족의 저주와 절망 속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닉. 그러나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잖아. 충격적인 첫 경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미군 엘리트 파일럿이 평생 믿어온 모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편견을 뒤집을 충격적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닉 앤더슨. 미 공군 전투 조종사이자 현재 중위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1년간 한국 오산 공군기지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한 참이었죠. 로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로렌은 임신 3개월 차 우리의 첫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닉, 당신 정말 가족보다 군대가 중요해요? 로렌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출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당신 없이? 이건 너무 무책임해. 로렌의 외침에 저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책임하다고요? 저는 3대째 군인 집안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은 우리 가문이 전통이었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 이건 명령이야, 로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한 언쟁으로 변했습니다. 로렌은 결국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역 장성으로 군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 역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거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어. 그분은 돌아오시고 나서도 그곳에 대한 악몽을 평생 안고 사셨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토록 트라우마였다는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왜 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지? 다른 발령지를 요청할 수는 없어? 아버지,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앤더슨 가문은 3대째 군인이야. 나도 내 나이 때 해외 파병을 갔었지. 하지만 한국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분의 우려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령 소식이 전해진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로렌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로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요. 로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정말? 뭘 알아봤어? 위험한 곳은 아니래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오산 기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대요. 그래,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야. 1950년대의 한국이 아니라고.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혼자 낳고 처음 몇 개월을 혼자 키우고. 로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할게. 화상통화로라도. 발령까지 남은 2주 동안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렌은 임신 기간 동안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출산 후 제가 휴가를 내서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죠. 출발 전날 밤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끔찍한 전쟁터로 기어코 가는구나. 우리 가족은 3대째 군인이지만
나는 내가 가족을 두고 거기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분은 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어. 눈앞에서 전우들이 쓰러지는 걸 보셨다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70년 전 이야기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로렌이 침묵을 깼습니다. 사랑해요, 닉.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녀의 손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로렌. 반드시 돌아올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미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와 아버지의 걱정, 그리고 로렌의 눈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1년의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하고 낯선 곳일까? 그렇게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 아버지가 걱정했던 위험한 곳, 그런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초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이었죠.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내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오산 기지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입국장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미군 하사가 다가왔습니다. 짐을 함께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자 패널로 가득한 벽면, 얼굴 인식 시스템, 모든 것이 미국보다 더 첨단처럼 느껴졌죠.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중위님? 그래, 처음이야.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밤이었음에도 도시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한국이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중위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군 장교들과 한국 공군 장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고 곧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닉 앤더슨 중위님. 한국 공군 박지훈 대위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장교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박지훈 대위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단정한 용모에 차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식적으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군의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자료 제시에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대위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공중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그룹 토론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이런 상황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군은 우리의 전략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박 대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중위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형과 북한의 특수한 전략을 고려할 때 우리 방식이 일부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대위는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정중하게 다른 시각을 제시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한국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지 밖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스스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지만 박 대위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내일 시내 안내 투어가 있을 예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로렌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닉, 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걱정했다고요. 미안해, 시차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한국은? 글쎄, 예상과 많이 달라. 어떻게요? 위험해요? 전혀. 오히려 너무 안전하고 발전된 것 같아. 공항부터가 미국보다 더 현대적이었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산 기지 너머로 한국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번화한 거리, 할아버지의 기억 속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내 투어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특히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며 운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투어 중에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박지훈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저는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지만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는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지 2주차 저는 한국 공군과의 합동 비행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당연히 박지훈 대위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만난 박 대위는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식 접근이 더 효율적일 텐데 저는 미국식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제 의견에 박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중위님의 접근법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형과 북한의 특수한 전략을 고려할 때 우리의 방식이 이 상황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박 대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중위님. F-16에 탑승하고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로 진입했고 곧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미국과 다르지 않았지만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F-16 알파 훈련 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 적기 접근 중 대응해 주십시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저는 계획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위가 조종하는 KF-16이 저와 함께 편대를 이루었고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적기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제탑 F-16 알파입니다.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15,000피트에서 엔진 고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F-16 알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비상 착륙 절차를 준비하세요.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추었고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상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앤더슨 중위, 침착하게 절차를 따르세요. 제가 옆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박 대위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박지훈 대위입니다. F-16 알파가 비상 상황입니다. AI 기반 비상 착륙 시스템을 가동해 주십시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AI 기반 시스템?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F-16 알파, 오산 기지 방향 060도로 선회하세요. AI 시스템이 최적의 착륙 경로를 계산 중입니다.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저는 기체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제 콕핏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적의 활공 각도, 속도, 그리고 착륙 지점까지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의 AI 비상 착륙 지원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착륙 경로를 안내해주죠. 박 대위가 옆에서 계속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정확한 지시, 그리고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저는 가까스로 오산 기지의 비상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비상 요원들이 달려왔고 저는 안전하게 콕핏을 빠져나왔습니다. 박 대위도 착륙한 후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앤더슨 중위? 네, 덕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대위의 냉정한 대처와 한국의 AI 기반 시스템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사고 후 며칠 동안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국 공군에는 아직 그런 첨단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앤더슨 중위,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 대위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그때 AI 시스템에 놀라신 것 같던데 관심 있으시면 개발센터를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원 후 박 대위는 약속대로 저를 한국 공군의 기술개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첨단 시스템들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비행 시뮬레이션과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처음으로 솔직한 감탄을 표현
표현했습니다. 박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한다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밖으로 나가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특히 IT 환경과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갑을 분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포기했겠지만 박대위의 조언에 따라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지갑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범죄율도 낮고 특히 분실물 반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음식 배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어떤 음식이든 배달되었죠. 24시간 편의점은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판매했고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훈련이 계속되면서 박대위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한국 가정식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가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박대위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민지 씨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고 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중위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지만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문화죠. 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군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꿈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로렌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이제 적응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사실 꽤 좋은 곳이야. 로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냥 예상과 달라서.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혼자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렌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로렌. 너무 내 경험만 이야기했네. 아니에요. 당신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저 당신이 점점 더 한국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점점 더 힘들어져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렌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심지어 즐기고 있었지만 로렌은 혼자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나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여기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발령지가 아니라 제 시각을 넓혀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4개월 차 저는 을지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을지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대규모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저는 한국군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죠. 앤더슨 중위,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한 팀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박대위가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의 리더십을 의심했을 테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훈련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빠른 상황 대처 능력과 철저한 준비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제 질문에 박대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두고 있다 보니 1분 1초가 중요하거든요. 훈련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야간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적진의 침투에 주요 시설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초소형 드론과 야간 투시경을 활용한 한국군의 첨단 장비와 전술은 미국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아주 효율적이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박대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전략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장점을 취합한 거죠. 훈련이 끝난 후 우리 팀은 최우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미 양국 지휘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대위와의 호흡이 완벽했다는 평가가 가장 기뻤습니다. 앤더슨 중위, 당신과 함께 일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박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훈련 뒤풀이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박 대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왜 군인이 되기로 했어요? 박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군인이에요.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죠. 그러셨군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같은 전장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평화를 위한 헌신까지. 국적은 달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같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 이해합니다. 낯선 환경은 항상 두렵죠. 저도 미국 연수 갔을 때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좋아졌어요.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한국을 몰랐을 거야. 처음으로 형식적인 말투를 벗어던지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박 대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되어 기쁩니다. 닉.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로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이었죠. 로렌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오늘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건강하대요. 정말 다행이다. 보고 싶어. 닉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늘 을지훈련이 끝났어. 한국 친구도 생겼고 여기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값진 것 같아. 로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할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로렌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적응하고 심지어 좋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해. 다만 여기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을 뿐이야. 통화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발령지가 아닌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매운 김치찌개와 삼겹살은 이제 제 최애 음식이 되었죠. 그러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로렌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저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비록 2주간의 출산 휴가는 받아놓았지만 아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박 대위가 점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2주 휴가를 받아놨어. 그 후에는 글쎄 아직 모르겠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건 쉽지 않죠. 특히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에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아. 박 대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발령 연장을 신청해 볼 생각은 없나요?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의 반응이 걱정됐죠. 로렌이 한국에 와서 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지도 반대하실 거고. 그날 저녁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발전된 나라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싸웠던 나라에서 살겠다고.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억을 주지 않았단다. 아버지, 그건 7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가족은 어떡할 거니? 로렌과 곧 태어날 아이를 두고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않았나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대희가 저를 주말 나들이에 초대했습니다. 북한산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등산은 평소에도 즐기던 취미였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북한산 등산로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산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도심 속 자연이죠. 미국에도 국립공원이 많지만 대도시 한가운데 이런 산이 있다는 건 놀랍네요. 등산로를 오르면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였습니다. 와, 이런 풍경은 처음이에요. 어때요? 서울이 아름다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산 후 박대위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노점상들과 음식 냄새,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빈대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녹두전을 맛보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각종 수공예품과 전통 물건들도 팔고 있었죠. 저는 로렌과 아이를 위한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도 살아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능력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로렌과의 통화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 처음에는 이곳에 오기 싫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아쉬울 정도야. 로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가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 너와 아이가 한국에 온다고?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면요. 당신이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로렌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희생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당신을 사랑해요, 닉.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함께 할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저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령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제 저는 예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미국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로렌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기 때문이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박대위와 다른 한국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군인의 인연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박대위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부채와 태극기 핀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을 잊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목이 메어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대위, 아니 지훈,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야. 우리는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박대위가 공항 터미널 앞에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다.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로렌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불러와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닉, 보고 싶었어요. 로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로렌. 이제 떠나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국의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큰 자동차들, 드넓은 교외 지역. 한국의 조밀하고 효율적인 도시 구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로렌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첨단 기술,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요. 당신이 변했어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로렌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나를 많이 변화시켰어.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할아버지가 보셨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럴 거야. 할아버지의 기억은 70년 전의 일이니까. 아버지의 말에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귀국 2주 후 로렌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는 하나월라는 뜻도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하나, 언젠가 너를 한국에 데려가 보여주고 싶구나.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로렌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호라 그랬는지 미국의 시스템이 종종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부재와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리워서였지만 곧 로렌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워. 언젠가 꼭 함께 가보자. 주말에는 텍사스 내 한인마트를 찾아다니며 한국 식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라면, 고추장. 한국 음식의 맛을 로렌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네요. 매운데 중독성 있어요. 로렌이 김치를 처음 먹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나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설치해 박 대위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즐거웠고 가끔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로렌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서 살아보면 어때요? 커피를 마시다 놀라서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뭐라고? 진심이야? 당신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좀 더 크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렌의 제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요? 군 발령이나 민간 일자리, 가능성을 찾아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오산 기지로의 재발령 가능성을 알아봤지만 단기간 내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로렌의 제안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항공 분야 경험을 살려 한국에 진출한 미국 방위산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닉 앤더슨입니다. 로렌은 제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배워볼까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좋겠어. 로렌도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에게도 한국 동요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서서히 한미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대위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닉,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미연합 교육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교관을 찾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관심 있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 같은 기회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한국 공군 장교들에게 미국식 전술과 운영 방식을 가르치는 교관 자리예요. 계약직이지만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날 저녁 이 소식을 로렌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3개월 후부터래.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한국행을 준비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점차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지. 단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방문해야 한다. 약속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면접을 위해 화상통화로 한국 관계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평가받아 무사히 채용되었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 표만 예약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박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이번엔 가족과 함께. 정말요? 대단한 소식이네요. 언제 오시나요? 다음 달이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조언해줄 수 있어? 박대위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 민지 씨도 로렌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10개월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편견으로 가득 찼었지만 지금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야, 이제 너의 새로운 집으로 간다.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는 마치 이해한 듯 방긋 웃었습니다. 로렌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로렌. 당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받아들여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대위와 그의 가족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가족,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맞이해줄 줄은 몰랐어.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첫 주는 서울의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박대위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강남은 국제학교도 가까워서 하나가 잘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님, 당신의 한국 이해도와 교육 방식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제안된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항공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전투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두 나라의 기술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로렌도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한국 생활을 담은 블로그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닉,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정착하는 게 어떨까요? 진짜로요. 저녁 식사를 하며 로렌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하나도 여기서 자라면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한때는 한국행을 악몽처럼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겪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만약 지금 할아버지가 이곳을 보신다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모두 품은 삶.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닉, 이제 들어와요. 추워요. 로렌이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팔에 안겨 있었고 둘 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본 후 문을 닫고 제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